뉴스 하이킥. 집콕 무사히 잘들 하고 계십니까? 저는 요즘 집에 있을 땐 주로 글도 쓰고요, 음악도 듣고 가족과 장난도 치며 놀면서 최대한 집콕 상황을 활용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집콕 중인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저는 표창원입니다. 월요일은 국회 하이킥으로 시작합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과 함께 할 텐데요. 최근 정치권에 이슈가 많았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주말 이낙연 대표가 선출됐고요. 통합당은 오늘 새 당명이 확정됐죠. 양당 사이의 관계 역시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감도 도는데요. 잠시 후 국회 하이킥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추가되는 문자번호 샵8001번 혹은 무료인 미니 활짝 열려있고요. 소개되시는 모든 분들에게 뉴스 하이킥 시그니처 선물이죠. 바나나킥 드립니다. 다 알고 계시죠? 네, 유튜브에서도 뉴스 하이킥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성장경의 타임라인으로 갑니다. 성장경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 뉴스 타임라인. 네, 뉴스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남자, MBC 보도국의 보배 성장경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오늘 보니까 신규 확진자가 그래도 아직까지 200명대 중반이던데요. 네. 좀 잡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수 248명으로 네. 집계됐습니다. 해외 유입 10명 빼면은 국내 감염이 238명인데 예. 이 중에서 183명이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아.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지역 감염자 수는 지난주에 비해서 확실히 좀 누그러지는 모양새지만 지난주 27일에 441명까지 늘었었거든요. 예, 그랬었죠. 이거하고 예. 비교를 해보면 전국적으로 봐서도 수치상으로는 꽤 안정을 찾고 있다 이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이네요. 예. 일상 곳곳에서 감염 전파고리가 새로 좀 하나씩 또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 확산세가 꺾였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어디서 감염됐는지 모르는 이른바 깜깜이 환자 비율 여전히 22% 정도 지금 네. 상당히 높게 기록하고 있어서 그러네요. 언제든지 확산세가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요. 치솟을 네. 수 있다 하는 우려를 지금 방역당국이 세게 하고 있습니다. 네, 주말을 지나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든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어제도 현장에서 대면 예배 진행한 개신교회들 꽤 네.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특히 어제는 이른바 2.5단계로 격상되고 나서 첫 번째 맞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네. 많은 지자체들이 집합 금지 명령이나 집합 제한 명령을 내리면서 네, 종교 관련 단체들에게 집회하지 말라라고 신진당부를 했는데 그랬죠. 그래도 강행하는 교회들 아직도 여전히 많았습니다. 아이고. 각 지자체들이 나서서 현장 조사를 벌였었는데요. 예. 서울에서는 시내의 2,800여 곳 교회 현장 조사 결과 40곳이 40곳이요? 대면 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2주 연속으로 대면 예배를 열었다가 적발된 교회들도 있었는데요. 예. 동대문구의 동문교회, 서대문구의 영천성결교회는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광주에서는 12개 교회가 대면 예배 강행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네. 이 중에서 교인 1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본 한 교회의 경우에는 음. 금요일에도 대면 예배를 한 걸로 나타나서 아. 광주시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교회 관계자와 참석 교인들 고발했습니다. 예. 부산시도 대면 예배 강행한 교회 42곳을 적발했는데 이 중에서 이미 집합 금지 명령을 받았던 곳들 그런데도 예배 강행한 곳 8개 교회 경찰에 고발을 한다고 합니다. 네. 교회에서 확진자가 분명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대면 예배 하지 말라는 건데 네. 이렇게 계속하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확진자들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게요. 2차 전파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게 또 예. 문제인데요. 잘 아시듯이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서는 주말 사이에 확진자가 1,000명 넘었습니다. 이제. 아이고, 이 중에서 교회 신도나 교회 방문자만 해도 586명이고요. 나머지는 네. 2차 이상 감염입니다. 아하.
전국적으로도 10여 개 교회에서 최근에만 1,500명 넘는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시가 밝힌 사례 중에 하나 예를 들어보면요. 네. 영등포구 당산 일동에 있는 권능교회라는 교회가 작은 교회입니다. 지하에 있는 교회인데 예. 예배를 본 32명 중에서 절반인 16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한 명은 음성 나왔고 나머지 예. 15명도 지금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더 나올 수 하는데 있다는 얘기네. 그렇죠. 지금 교인들만 지금 16명 된 거고요. 아하. 이 교회 확진자가 요양보호사로 있는 경기도 일산에 있는 한 요양원에서는 입소자 8명이 아하. 어제 확진이 됐고 이분들은 교인- 다 건강이 안 좋으신 어르신들 그럼요. 더 위험한 거죠. 교인이나 교인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이 교회 발로만 총 29명 확진이 된 상황입니다. 이런 일들이 어느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게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뭐 모여서 예배 보는 거 금지하면 종교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추가 감염,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요양원에 있다가 감염된 분들, 이분들 교회에서 어떻게 책임을 질지 좀 묻지 않을 수 그러니까요. 없고요. 네. 지자체에서는 집합 금지 어긴 교회에서 확진자 나오면 형사 고발하고 치료비 구상권도 청구한다고 하는데 사실 교회가 이웃들에게 좀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할 텐데 네. 지금 전염병을 퍼뜨리는 그런 숙주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네, 뭐 어느 목사님이 올리신 글이 화제던데 네. 예배하지 못하도록 뭐 칼이 목에 들어오면 뭐 죽으면 무릎쓰고라도 예배를 해야 되겠지만 네. 예배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다면 예배는 하지 않는 것이 참 신앙이다 이런 글이 참 맞습니다. 저도 많은 봤습니다. 지지를 받더라고요. 네. 의료계 파업 소식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오후에 속보로 들어온 게 정부가 의사 국가고시 실기 시험을 일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당장 내일부터 2021년도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이게 9월 1일 날 보는 분도 있고 9월 2일 날 보는 학생도 있고 그렇거든요. 예, 순차적으로 보게 돼 있는데 이걸 일주일씩 수년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9월 1일 날 보는 학생은 9월 8일부터 8일. 9월 2일 날 보는 학생 9월 9일부터 보는 그런 거죠. 아, 이게 시험을 쳐야 하는 의대생과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대하면서 네. 지난 28일 기준으로 볼 때 전체 응시자가 3,112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89% 2,823명이 원서 접수를 취소한 거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10%의 학생들만 원래대로라면 시험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러자 이제 의대나 그 의전원의 교수님들 또 네. 의료계 원로들이 나서서 이 실기 시험을 좀 연기해달라 이렇게 정부 측에 호소를 해왔습니다. 네. 학생들의 미래도 그렇지만 다른 걸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같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실기시험 치르다가 이게 이제 병원에서 치르게 되는 거고 네네. 임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학생들뿐만 아니라 채점하는 교수들이 또 만에 하나 아. 코로나 감염이 되면은 실기니까 같은 인프라가- 자리에서 이렇게 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예. 아. 의료 인프라가 순식간에 붕괴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저는 거거든요. 네. 정부가 지금까지 성실히 준비한 다른 학생들은 뭐냐. 음. 당초 계획대로 내일부터 실기시험 실시하겠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를 해왔는데 결국 그랬죠. 시험 하루 남겨놓고 이런 제안들을 받아들여서 연기 결정을 내린 겁니다. 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의대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밝혔는데 아무래도 내년도에 신규로 탄생할 의사 수가 예년에 90%까지 줄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그렇죠. 역시 의료 공백, 환자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을 또 고려하지 않았나 싶은 네. 생각입니다. 어쨌든 지금 일주일 동안 말미를 한 번 더 준 건데 예. 사실 의대생들 쪽에서는 정책 변화 없이는 시험 거부가 계속될 거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남은 일주일 동안 정부와 의료계 협상 결과에 따라서 이 사태가 해소가 될 수도 있고 어허. 다시 일주일 뒤에 또 재연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뭐 주말 사이에 정부와 의료계가 접점을 거의 찾아가는 듯 하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전공의 협의회는 파업을 계속하기로 했고요. 네. 내일 정부와 전공의 대표자들이 간담회를 다시 갖기로 했다면서요? 네. 뭐 돌파가 좀 될까요? 지금 정부에서는 지난주 말까지 상황입니다. 네. 코로나19 위기 끝날 때까지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네. 의료계가 지역 의료인 확충과 공공의료 개선을 위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가지고 와라. 어허. 다 열어놓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정부가 상당히 많이 양보를 해서 네. 의료계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었는데 예. 이 정도면은 복귀할 수 있겠다 싶은 정도였는데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는 투표를 통해서 향후 일주일간은 더 파업을 지속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하. 이게 뭐 사실 투표 절차에 대해서 논란도 좀 있었는데 그러게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는 거를 정부가 말로 했지 문서로 남기자라고 하는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전업 측은 주장을 했습니다. 아하. 또 정부가 내린 전국적인 업무 개시 명령 예. 그리고 그에 따른 전공 10명에 대한 고발 조치 이것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건복지부에서 내일 전공의 협의회 쪽에 다시 만나자라고
제안을 한 모양이고요. 네. 전공의들도 그러자고 한 상태입니다. 아하, 예. 이게 이제 전공의 협의회 쪽에서 나온 얘기인데 네. 복지부 쪽에서는 아직 뭐 이게 만나자라고 한 거를 확인해 주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공식 비공식적으로 계속해서 대화 채널을 열어놓고 있다. 논의해보자라는 입장은 그대로다. 하고 네. 밝혔습니다. 예. 사실 의사 국가고시도 시간을 벌긴 했지만 일주일이고요. 음. 그보다 이제 병원 응급실 중환자실 상황이 상당히 급박하지 않겠습니까? 네, 빨리 좀 네. 접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뭐 코로나 소식만 전하다가 여러 사건 사고 소식도 있는데 네. 뭐 하나는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그 지난번에 우리 국민들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9살짜리 어린이를 여행 가방에 가두고 막 뛰어오르고 이래서 결국은 숨지게 한 사건. 네. 그 계모에 대해서 검찰이 오늘 무기징역형에 처해달라고 네, 요청했다면서요. 구형을 한 거죠. 네. 오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이른바 의부다들 여행가방 살인 사건에 예. 대한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41살 여성 A씨, 아까 말씀하신 유명한 사건이었죠. 화제가 네. 됐었고 충격을 준 사건이었는데 지난달 1일에 벌어진 사건이었으니까 예. 지금 결심 공판 상당히 빨리 이루어졌다고 빨리 볼 이루어진 수 거네요. 있습니다. 네. 네. 아파트에서 동거인의 9살짜리 아들을 13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 트렁크에 넣어서 가뒀고 그 위에서 발로 구르거나 뭐 심지어는 헤어드라이기로 더운 바람을 불어넣었다. 숨 막힌다고 그래서 하니까 예. 그렇죠. 결국 죽음에 이르겠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 네네. 경찰은 처음에 아동학대치사죄로만 검찰에 넘겼어요. 근데 검찰에서는 이건 범행에 고의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살인죄로 기소를 했었습니다. 네. 검찰은 오늘 결심 공판에서 상상하기도 힘든 잔혹한 범행 수법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했다면서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한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면서 무기징역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은요,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A씨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돼서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A씨 측 변호인은요, 아동학대나 특수상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까지는 인정을 하지만 적극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했고 119에 신고도 했다. 그래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면서 법이 허용하는 한 선처를 해달라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당사자인 A씨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 모두에게 사죄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선고는 오는 9월 16일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9월 16일이요? 네. 네. 문자가 계속 들어오는데요. 443 하나님, 성장경 기자님 말씀은 이해하기도 쉽고 자세해서 참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MBC 보도국의 보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민망하지만 앞으로도 더 자세하게 네.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MBC 보도국의 보배 성장경 기자였습니다. 내일 또 와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퇴근길 넘버원 프로그램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듣고 계십니다. 여의도 최고의 골든마우스들이 상암동에 모였다. 국회 하이킥! 네, 바로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먼저 여당 대표입니다. 5선에 빛나는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고요. 야당 대표는 야권의 대표적인 사선 중진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기현 의원님은 지난주에 불가피하게 자리를 비우셨는데 대신에 옆 동네 이채희 의원님이 오셔서 대타 안타를 쳐주고 가셨어요. 저보다 더 잘하셨다. 그거는 뭐 모르겠고요. 간단하게 지난주 못 오신 이유 다 아시면 예, 그래도. 저하고 같이 그 민주당 의원님하고 이제 대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 민주당 의원님이 그 전날 네. 확진자가 참석한 행사에 같이 참석하는 바람에 네. 그 민주당 의원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가 꼼짝 못하고 잡혔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회관에 예. 그 임시 침대 긴급하게 구입해가지고 예. 거기서 친구 집에서 가져온 날 하루를 잤는데요. 아, 거기 계셨구나. 사무실에서 하루 자고 나오니까 엄청 불편하더라고. 네. 몸이 찌푸더라고요. 공기도 안 좋고요. 예, 맞습니다. 목이 따가워가지고. 그렇죠. 예. 네. 네, 여야 중진들의 거침없는 정치 토크쇼 국회 하이킥. 지금 유튜브로 함께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모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또는 표창원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손을 흔드는 모습도 보실 수 있고요. 네, 두 분이 본격적으로 대결을 하시기 전에요. 최근 논란이 뜨거운 국민청원 글이 하나 있었죠. 정부의 실정을 상소문 형식으로 풍자하고 비판한 진인 조은산의 시무 7조. 이 글에 대해서 또 림태주 시인이 반박하는 글을 올려서 갑론을박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국회에서도 화제가 된 것 같습니다. 두 의원님 혹시 이걸 읽어보셨습니까? 서른 의원님. 네, 네. 전 읽어봤습니다. 예. 재밌대요. 예. 네, 그 품격이 있다고 그럴까요? 아하.
그리고 네. 이 조은산 씨가 먼저 시작을 했는데 예. 임태주 시인이 쓴 하교 형식, 임금이 답하는 형식으로 네네. 전 내용은 시무 7조 상소에 답한다. 아하. 내용을 보니까 품위가 있고 네. 그리고 추상 같아요. 네. 이게 이 조은산 씨에 대해서 비판을 해나가는데 그 내용을 보고 시인이라기보다는 정치 정세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신가? 네. 좀 이게 옷깃이 여겨지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예. 대단히 정확하게 상황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참 훌륭한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이 하교에 대해서 조은산 씨가 재반박을 했습니다. 그랬죠. 예. 예, 재반박을 했는데 네. 그 내용은 별로 설명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 확실하게 네. 편파적인. 그런데 그 네. 뒤에 네. 임태주 선생께서 또 재반박을 했어요. 제재반박. 제재반박을 네. 했는데 네. 그 내용은 진인 선생께 드리는 편지 이런 형식으로 나갑니다. 네. 편지 형식으로 예. 그 전까지는 하대를 하던 형식에서 벗어나서 오. 개인에게 드리는 편지 형식으로 아하. 쭉 나간데 읽어보니까 예. 대단히 아름다운 내용들이었습니다. 아, 예.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마 두 분이 화해를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아름답게. 예. 우리 정치도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지을 수 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게요. 그러게요. 김기현 의원님의 카운터 펀치는요? 저도 뭐 우리 서른 선배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요. 네. 그러니까 찬반의 입장은 다르죠. 다르죠. 그렇지만 예. 그 예. 진행 과정이 우리가 좀 이렇게 품위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글을 그런 이슈를 진행하는 걸 보면서 두 가지 네.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 하나는 우리 댓글의 수준들이나 이게 뭐 문자 폭탄의 수준이 너무 저열하다, 비열하다. 이거 이렇게 야비한 행동을 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예. 우리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야를 떠나서 정치적 의견을 떠나서 조금 서로 간에 자제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예전에 저기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이었던가 후보 경쟁할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예. 문자 폭탄에 대해서 이게 뭐 양념 같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아하. 바람에 아하, 그때 예. 논란을 빚었었는데 이게 양념 같은 것이 아니고 이 정도 되면 정말 이 칼과 같은 비수와 같은 것이니까 우리가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가 들었고요. 네. 또 하나가 이것을 그 시무칠조 이걸 보면서 신선한 충격이다. 이걸 좀 품위 있게 표현하는 것도 그렇지만 내용도 네. 굉장히 국민의 정서를 잘 가다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벌써 이게 오후 4시 무렵에 40만 명이 돌파를 했거든요. 그랬죠. 굉장히 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그것도 짧은 시간 내에 그 며칠 사이에 40만을 돌파했단 말이죠. 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두 번째 생각은 이걸 보면서 혹시 진인 그 조은산이가 그 표창원 사회장 아닐까? 아니, 이거 저는 예상 못한 사회자에 대한 카운터 펀치를 남겼습니다. 이 본투장에서 심판 때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표창원 사회자께서 그때 의원 시절에 네. 21대 국회 불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예. 나중에 불출마한 이유가 뭐냐? 네. 국회의원으로서 이 조국 같은 분을 계속 지키는 것이 이게 내가 과연 이게 바람직한 거냐? 저 이렇게 해서는 못하겠다는 판단을 하고서 그만뒀다는 기사 읽으면서 여야를 떠나서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그 충격을 받은 걸 보면 그때 느꼈던 게 이분하고 해게 이런 우리 사회에 좀 이런 그 좀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네. 공감대가 더 넓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아하, 들었습니다. 예. 일단 김기현 의원께는 이제 심판을 한 대 때린 데 대한 옐로 카드 하나 드리겠습니다. 근데 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평가는 좀 더 예. 지나가야 할 것 같아요. 역사가 사실이 아닌 게 지금 밝혀지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한마디로 덮었었다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 생각합니다. 음. 그건 이제 재판부에서 판단할 거니까 네. 그건 예. 봐야 할 문제고. 네. 일단 뭐 예. 이게 본격적인 질문이 아니니까요. 무슨 조금 숨 제가 골라주시고요. 말씀드릴 것도 생각하겠습니다. 뭐 전초전부터 그냥 너무 뜨겁습니다. 여야 중진 의원 두 분과 함께하는 국회 하이킥. 자, 본격적으로 한번 날려볼까요? 갑니다. 라운드 1.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오늘날 12시 자가격리 해제와 함께 당 대표로서의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합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도 전화통화를 갖고 내일 만나기로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출범 7개월 만에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바꾸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체제 정비에 나섰습니다. 통합당은 오늘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국민의힘과 한국의당, 위하다 3개 후보 중 국민의힘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네, 여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두 당의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 쪽부터 보면요. 지난 주말 온라인으로 진행된 전당대회에서 이낙연 후보가 예상대로 당선됐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어차피 대표는 이낙연이다 이렇게 말이 돌기도 했었는데요.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실지
우선 김기현 의원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그 이낙연 대표님 당선된 것을 먼저 축하를 드리고요. 네. 의회 정치가 복원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사회에서 지금 국회가 21대 국회 들어서 더더욱 극심한데 네. 여야의 협치나 통합의 정치가 사라지고 정치가 실종되었다. 이 거대 여당의 일방적 독주가 이게 보편화되어 버렸고, 그래서 소수 야당의 존재 가치 자체가 이제 의심되는 상황까지 가서 이 정치가 완전히 소멸되었다는 생각하는데, 네. 이 실종된 정치를 복원할 수 있는 계기를 우리 이낙연 대표께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그 사실 제가 뭐 국회의원 의정 활동하면서도 같이 이렇게 같은 국회에서 활동했었고, 네. 또 시도지사 할 때도 제가 울산 광역시장 갈 때 전남도지사를 하셨습니다. 그랬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시도지사 회의도 자주 하고 뭐 식사도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네. 매우 합리적이고 말이 통하시는 분이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한편 기대를 하고요. 네. 또 한편으로 이제 걱정되는 것은 임기가 6개월 남짓 짧은 기간인데 뭘 할 수 있을까. 네. 또 지금 여당의 그 주도 세력들은 운동권 출신 혹은 또 뭐 친문 뭐 친노의 그 핵심 그룹들, 네. 이런 분들인데, 우리 이낙연 대표께서는 그것과는 좀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조금 성격을 달리하시는 분이시고, 뭐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아마 저기 아주 아꼈던 기자셨다. 그래서 네. 공천을 주려고까지 했는데 보니 그에 대해서 거절하셨다는 기사까지 제가 봤습니다만, 네. 어찌 보면 좀 결을 달리하는, 우리 서른 대표님하고 좀 결이 비슷하시네요. 서른 의원님하고 비슷하신 그런 성격이셔서 네, 네. 한편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네. 우리 서른 의원님께서 또 적극적인 지지 표명도 하시고 아하. 또 상당한 연륜과 경륜을 가지셨으니까 잘 네. 도와주셔서 네. 의회 정치가 좀 복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김기현 의원님께서 상당한 그런 그 환영과 또 칭찬, 아울러서 여야 협치에 대한 기대를 많이 표명해 주셨는데요. 서른 의원님께서도 어떻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과 함께 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과의 개인적 인연도 많이 언론에서 거론되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정말 여야 협치의 복원이나 여야 간의 어떤 화해 모드 조성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네, 우선 김기현 의원께서 그렇게 좋은 평과 네. 기대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기대에 끝나지 않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낙연 대표는 이제 이 당 대표로서 총리로서 참 잘하셨죠. 네.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 능력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국민 신뢰를 이제 얻었던 입장이고, 예. 지금 이제 당 대표로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삶을 챙기면서 네.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고, 그리고 꼭 재집권하겠다, 네. 이 의지를 이제 만천에 피시려고 하는데 잘 할 거라 생각합니다. 아, 예, 예. 그러면 이제 협치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정치가 기본적으로는 협치를 안 할 수가 없죠. 예. 우리 같은 이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협치 속에서 모든 게 발전해 나가고 앞으로 가는 건데, 네.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예. 뭐 이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아하. 우리를 뭐 또 탓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는 예. 지난번 이 김종인 위원장이 되기 직전까지 네. 정가운 씨하고 이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네. 완전히 하나가 돼서 길거리에서 살았습니다. 네. 계속 국회를 보이콧하고 길거리에서 살았는데, 그 결과가 결국은 심판을 받았죠. 네. 여당 심판이 아니라 야당이 심판 받았죠. 그랬는데, 그리고 난 또 비상대책위가 만들어져 김종인 체제가 되었는데, 예. 이제 그걸 제대로 하려면은 정말 협치가 돼야 합니다. 다행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종인 대표와 우리 김장인 위원장과 네. 이낙연 대표와 과거에 이제 이런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좋은 협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그러려면은 진정하게 두 분이 좀 곧 만나실 거거든요. 네, 내일 네. 만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만나셔가지고 정말 정치가 이런 거다, 네. 이걸 좀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아하. 예. 국민들이 아마 희망도 그걸 더이니까, 네. 특히 지금이 코로나19로서 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병마 네. 자체도 문제지만은 그러니까요. 경제는 또 얼마나 힘듭니까? 네. 점점 더 힘드는 지학상 구조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데, 이때는 여야가 발 긋고 이제 네. 정치 정쟁 좀 중단하자. 일단 코로나부터 정리를 하자. 네. 이러고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4912님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와우, 두 분 화력이 초반부터 장난 아닙니다.
네, 두 분 나오셨다니까요. 지역구에서 많이 응원 문자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331님, 와, 우리 동네 의원님 나오셨네요. 설훈 의원님 반갑네요. 그리고 5490님, 저 울산 남구 토박입니다. 김 의원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이들 보내주고 계십니다. 다음 질문 김기현 의원께 드리겠는데요. 지금 아무래도 협치의 관건은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부를 그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으면서 미래통합당도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상당히 답답하실 것 같은데 이번에 이낙연 대표 선출과 함께 아마도 이 문제가 풀릴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한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예, 그 답변 드리기 전에 아까 네. 좀 전에 우리 서른 의원께서 말씀하신 장애 집회 관련해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장애 집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심판을 받았다 그러셨는데 그거는 전혀 아니고요. 장애 집회가 그 작년 10월 무렵이었는데요. 그때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그 현장에 나오셔서 이게 이 정권의 잘못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당이 동원한 것도 아니고 네.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현 정권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몰려 나왔던 것인데 네. 그땐 저희 당 지지도도 올라갔습니다. 네. 다만 그 후에 이제 우리가 공천에서의 잡음이라든지 또 코로나 위기가 생기면서 국민들이 현 정권에 대해서 지지할 수밖에 없었는 위기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저희들 총선 때 결과가 안 좋았던 것이 장애 집회 때문에 심판받았다 그거는 전혀 사실하고 다르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네. 이제 좀 전에 원구성 말씀하시는데 예. 저는 그 이낙연 대표께서 고로디우스의 매듭을 풀듯이 이 사안을 풀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렉산더 대왕이 그 뭐 동방 원정을 갔을 때 그 지역에 뭐 전해지는 전설에 의해서 이 고르디우스 매듭을 풀면 천하를 차지할 것이다 그랬는데 아무도 못 풀었다. 네. 그래서 그걸 보더니 알렉산더 대왕이 그냥 칼로 내리쳐서 바로 풀었다. 그게 네. 우리가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그 전설 같은 얘기인데요. 예. 이건 정말 결단이 필요한 부분. 이거 뭐 이것저것 다 따져가지고 풀고 그럴 일이 아니고요. 네. 이낙연 대표께서 결단에 내려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 뭐 간단한 우리 그 아주 가까운 우리 역사를 봐더라도요. 네.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 DJ 대통령하고 차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당도 나중에 별도의 창당까지 했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서 사실 대권의 그 당선도 되고 대권을 확립해 나갔고요. 박근혜 정부도 MB 정권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계속 해왔고 당명도 나중에 바꿨습니다. 자, 이 MB 대통령 시절에요. 예. 그렇게 한 다음에 대권에서 이겼거든요. 이렇게 현 정권과의 차별하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은 꼭 필요한 것이 우리 역사에 드러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더라도 이 협치의 첫 발걸음을 네. 이게 이낙연 대표님께서 하려 그러면 고로디우스 매듭을 끈듯이 네. 확실하게 한번 그 모습을 보여주고 가는 것이 네. 지도자의 모습이다. 예, 예. 그래야 여야 협치가 이루어지는 기본이 되는 거 아니냐. 네, 네. 이거는 벌써 뭐 DJ 시절부터 상위 배정을 의석수에 따라서 배정을 나누어 왔고 예. 법사위는 2000년도부터 다 야당 몫으로 차지했는데 20년 동안 차지해왔던 거를 빼앗아가 버리면 우리 뭐 이 가난한 살림면도 가진 것도 얼마 없는데 그거까지 빼앗아가린 다음에 뺨 예. 때리고 다 그냥 손발 다 묶어버린 다음에 협치하자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잘 되리라고 보십니까? 가진 쪽에서 네. 내놓으셔야 협치가 되는 거. 해야 된다. 재벌이 원래 내놔야 중소기업도 먹고 살죠. 재벌, 예. 네, 재벌 기업의 이사급 되시는 설훈 의원님 어떠십니까? 예, 우리 뭐 재벌 기업은 아니고요. 예. 김기현 의원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네. 그러면 상임위원 7개 다시 내놔라. 우리가 하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법사위원장의 자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이건 법사위원장. 단순하게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럼 이거는 법사위원장을 다시 내놓으라는 뜻입니까? 원래 다시 내면 원래 우리 거잖아요. 빼앗아간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면 끝없는 얘기가 네, 되는 그러게요. 거이고 네네. 이 상임위원 7개를 내놓으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 보고 탓할 문제가 아니고 기당에서 미래통합당에서 총선 전략으로 전부 다 우리가 가지게 하는 게 오히려 좋겠다라는 오판에서 이게 시작된 게 정확한 거죠. 그건 정확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선거 치고 나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판단 잘못했구나. 이게 이제 아마 미래통합당의 지금 지도부가 생각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잘못한 판단이죠. 우리만 좋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부 다 상임위원회를 다 우리가 위원장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국정이 오히려 더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긴 한데 그러나 정치는 협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에서 정식으로 이 7개 상임위원장을 내놔라 그러면은 그 국민과 상의해서 우리 지도부가 그냥 있겠습니까? 아마 내가 볼 때 이낙연 총리께서 뭐 고로디우스 매듭인지 뭐 콜로무스 달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어떤 방법으로든
협치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네. 문제는 뜻이 정확한 건지 야당의 지도부가 정확하게 어떤 뜻을 갖고 있는 건지 정말 이것을 내놔라는 건지 아니 법사위 포함해서 다 내놔라는 건지 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 정확한 뜻을 아마 두 분이 만나시면 해결되리라 생각하니까 네. 지켜보고 싶고요. 네네. 협치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기대하기를 바라고 지금 법사위 문제는요. 우리가 국회법을 지금 개정하자고 내놨고 있습니다. 법사위가 갖고 있는 작구 심사권, 체계 작구 심사권 이거를 권리도 아니죠. 그 마음대로 지금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상임위 법사위에 올려놓는데 상임위에서 합의한 것도 법사위에서 마음대로 바꿔버립니다. 네네. 그리고 그냥 묻어 놓아버리고 통과도 안 시키고 본회의 못 올라오게 만들고 상원 기능이라고 흔히 이야기하죠. 상원처럼 네. 굴고 있어요. 김기현 의원도 법사위에 나가시겠지만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굉장히 기분 나빠요. 왜 우리 의원이 통과시킨 걸 법사위가 지고 있느냐? 이렇게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네. 체계 작구 심사권을 이거는 국회 국회 사무처나 그리고 입법조사처 내에 두어가지고 그걸 정리하게 하고 네. 법사위는 그 기능을 손 떼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정리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네. 이런 식으로 하게 하면은 국정이 마비되는 우리 꼴을 얼마나 봐왔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관건이 법제사법위원회 같은데요. 서른원님 제안하신 것처럼 어떻습니까? 분리시키는 방법? 이런 거죠. 그 체계 작구 심사권 말씀하시는데 네. 체계 작구 심사권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각 상위마다 각자 보건복지위는 보건복지위 관련 단체나 네. 전문가들 얘기만 물어서 음. 결정을 하고 네. 또 국토교통위는 그 얘기만 듣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 법과의 균형이 안 맞거나 네. 위헌적 법률이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네. 그 위헌적 법률을 걸러내는 것이 체계작구 심사권인데 연간 어떤 때는 몇십 건의 위헌 법률이 생산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요번에 제가 말씀드린 시간이니까 그래서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죄송하지만 제가 심판기는 한 번만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또 길어지면 다음 논의를 못 하니까요. 분명히 지금 그 논의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서른 의원님께서는 일단 법제사법위원회 기능을 분리해서 그런 체계작구 심사권은 사무처 쪽으로 넘기는 방향, 그리고 나서 이제 사법위원회든 이것에 대한 위원장을 다시 논하자는 입장인 것 같고요. 김기현 의원님은 아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기존 체계작구 심사권 필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법사위에서 그렇게 좀 정리하고 넘어가서 근데 있습니다. 그거는 네. 사무처나 이런 데서 하게 되면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이 법안을 심사하는 것이니까 네, 네. 그건 자체는 임명직 공무원이 어떻게 그 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 네. 그 결정을 하는 그거는 틀리는 거죠. 그 논리는 이미 여러 번 그러니까 제기가 그건 여기서 됐으니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네, 건데 고맙습니다. 입장은 확인됐으니까 예, 이렇게 예. 하고요. 더 그러겠습니다. 중요한 문제 또 있지 알겠습니다. 않습니까? 지금 예. 우리 미래통합당 당명, 이건 전 국민적 관심사인데요. 국민의힘 어떻습니까? 김기현 의원 이거 확정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의원총회를 했습니다. 네. 찬반 논란들이 좀 있었는데 대체로 찬성하는 의견이 많은 쪽으로 보였습니다만 예. 의원총회가 요즘 이제 이게 대면 의원총회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한적 한계가 있습니다. 내일 아마 다시 아침에 의원총회를 계속할 것 같은데요. 네. 당명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정강 정책 전반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저는 건강한 논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 계속 피력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거라고 보는데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국민의 힘이라고 하는 국민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우리 당의 역사를 보면 신한국당, 한나라당, 예. 그러다가 또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이렇게까지 이름이 왔는데 네. 이 그동안 이름을 보면 대체로 이제 나라라든지 이런 그렇죠. 데 대한 개념이 당명에 거의 들어가서 그것이 중시되는 그런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네. 거기에 비해서 이제는 그걸 버리고 우리가 국민이라는 개념을 중시하겠다고 그 네이밍 자체에서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어서 네. 요즘처럼 이렇게 국민의 개인적 권리나 행복, 또 복지 이런 것이 중요하고 강조되는 시점에 네. 우리 당이 그런 변신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아하. 그런 측면에서 네. 당명 개정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아, 예, 있습니다. 긍정적이시군요. 서른 의원님 어떻습니까? 왜 이 타당에서 이름 얻어 짓던 건 우리가 갖다부터 하기 그렇습니다만은 네. 참고할 부분은 예. 국민의힘이라고 이미 당명까지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청래 의원이 하던 모임이 아하. 있습니다. 똑같은 명칭이요. 똑같은 국민의힘입니다.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좀 구할 그런 게 이 정치 도의상 있을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국민의힘으로 하든 국민당으로 하든 뭘 하든 간에 실속을 갖춰줘야죠. 그냥 이름하고 이게 끝과 속이 다른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은 다시 말해서 당명을 아무리 바꾼다고 제대로 된 정치를 안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럼 결국은 총선에서 이 결판 나는 거이니까
당면 그렇게 자주 바꾼다고 좋은 결과 나오는 거 같지가 않더라고요. 내용이 중요하다. 네,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많은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간의 유사성과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어떤 서울시장 영입 그리고 국민의당과 통합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의원님? 뭐 그런 그 기사들도 나고 분석도 하던데 뭐 네.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야권이 다 단일화해서 네. 나가도 지금 뭐 될똥말똥 그런데 네. 지금 갈라져서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그 의미 있게 보는 것이 안철수 대표가 지난번 4.15 총선 때 네. 지역구 후보를 한 명도 안 냈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만 냈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비례대표 3명이 되는 쪼그라진 정당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네. 지역구 후보를 안 냈던 것이 뭐 이유가 있겠죠. 지역구 당선될 가능성 자체가 없었다고 뭐 보입니다. 네. 그런데 어떻든 지역구에 후보를 안 내면서 야당에 대한 일종의 이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의식을 가졌다 저는 생각하고요. 네. 우리가 큰 집이니까 또 작은 집에서 이렇게 같이 힘을 합작하면 저희들도 받아들여서 큰 틀에서 야당의 단일화를 이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소련 의원님은 이런 범야권 통합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통합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남에 대한 일이 뭐 갖다부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근데 안철수 대표도 지난번 선거에서 다 우리가 겪어봤기 때문에 예. 국민들이 안철수 대표가 갖고 있는 역량이 어느 정도다, 그분 생각이 어느 정도다 하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합당을 하든 뭘 하든 우리는 논의입니다. 네네. 잘 하십시오. 네네. 이어서 앞서 서른 의원님께서 지지율 얘기를 좀 하셨는데요. 최근에 한때 미래통합당이 민주당을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이면서 상당한 그런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 다시 또 격차가 많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또 그대로거나 좀 올라갔는데 미래통합당은 많이 떨어지고요. 이 현상을 서른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결국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건 지난번 이 정강훈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코로나를 퍼뜨리면서 네. 국민들을 협박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눈으로 다 보았던 처지이고 거기에 합류했던 미래통합당의 의원들 네. 그리고 전직 의원들 그걸 다 봤기 때문에 코로나를 퍼뜨리는데 미래통합당이 기여했구나, 그 원형일 수 있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갖는 국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건 함지 근거가 있는 거이고, 거기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이 정확하게 참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사과를 하면은 오히려 지지율은 난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사과 없이 그냥 관계없다 이렇게 소위 말해서 오리발을 낸다면은 네. 이게 그 국민들 어떻게 하고 하는 소리냐, 이게 당연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국민 앞에 겸손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네. 잘못했습니다, 이럴 때 지지율이 유지가 되든 올라가든 하는 거이지 상관없다고 그냥 이렇게 나자빠지겠다 하면은 국민들이 그걸 그냥 보고 있느냐 이거죠. 네. 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네, 10% 이상 차이가 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지지율은요, 네.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니까 네. 뭐 일희일비할 거 아니죠. 네. 그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 이게 그 코로나 방역의 책임은 주체도 책임도 전부 정부 여당에게 있습니다. 예. 우리가 야당이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무슨 어떻게 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우리에게 주었습니까? 네. 코로나 방역을 제대로 못해서 확산되는 건 정부 여당에게 책임이지 야당에게 책임을 뒤집으시는 전 듣도 보도 못한 얘기입니다. 아니 정광훈 목사가 그분이 뭐 연설을 했다고 해서 아니 우리가 시켰습니까? 우리가 정당에서 그 참여를 했습니까? 아니 그분이 어떻게 하든 그거는 정부 당국에서 해결을 해드리지. 아니 그 우리 당원입니까? 그분은 다른 당의 대표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네. 그래 참 덮어 씌우기도 정말로 심하게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책임을 사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께서 이제 다 우리가 이게 코로나 사태를 다 이제 평정했다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말씀하셨고 또 그리고 또 뭐 정부 여당에서 계속 뭐 소모임도 허락하고 놀러 많이 가시라고 영화 구경 많이 가시라고 쿠폰 막 나눠주시고 관광 많이 가시라 그러시고 해수욕장 전국 다 오픈 개장 다 한다 많이 가시라고 그렇게 하시어 퍼뜨려 놓고 그걸 야당에 덮어 씌운다는 건 터무니없는 얘기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김기현 의원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네, 적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 계속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참 선배님 이 자리 말씀하니까 같이 있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그 지지율 말씀을 제가 좀 네네네. 드릴 하락의 텐데요. 원인, 지지율 하락의 그 원인.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었지만 네. 그때
우리 지지율이 한 번도 아하. 지지 않았습니다. 네. 야당에게. 그런데 네. 이번에 뒤집어졌습니다. 아하. 여당이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시 조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 네. 결국은 다시 우리가 올라갈 것이다. 것이라고 봐서 아하. 여당이 정말 정신 바짝 안 차리면 큰일 날 거다. 잘해야 될 거다. 네, 벌써 비바지 4개가 흐르는 것이 정리해야 될 시간이라는 신호입니다. 이번 재합선의 원인에 네. 광화문 집회와 그리고 1000명 이상 네. 확진자가 나온 사랑의 제일교회인가요? 정강훈 씨의 그 교회가 사랑 지금 제일교회. 있다는 건 국민들이 다 알고 다시 있는데 비발디의 4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뭐 그게- 아니 근데 우리가 사랑의 그게 교회 즐기니까 네. 사랑의 함께 교회니까 했다는 거 알고 사랑의 있는데. 교회 그거는 다른 당이에요. 아니 미래통합당이 같이 했다는 거 알고 아니 그런데 있는데 아니 뭘 같이 아니라고 하면 했습니까? 어떻게 아니 그 하겠습니까? 선배님 말씀을 네, 참 두 정말 의원님 심하게 너무너무 하시네요. 뜨거운 상황이라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모시기로 하고요. 7611님께서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 궁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당 칭찬 한마디씩만 해주세요. 이번 주에 이건 잘했다. 혹시 가능할까요? 이 뜨거운 상황에서 김기현 의원님. 요즘 네. 이낙연 대표께서 네. 이제 대표가 되시고 난 다음에 아까 좀 서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여야 협치를 아하.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고요. 네네. 원래 여야가 더 치열하게 다투죠. 다툴 네. 땐 다투더라도 네. 서로 존중할 건 존중하고 음. 국정의 파트너로 서로 인정할 수 있다. 저는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른 의원님. 정책 문제로 서로 싸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책은 테이블 위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논쟁을 하더라도 칭찬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칭찬할 마음이 안 씁니다만 어쨌든 미래통합당 쪽에서 네. 건강하게 판단하는 분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용기 있는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하, 예. 잘못에 대해서 네.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용기 있는 정치인들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네, 904 하나님 엎드려 절받기 갑자기 칭찬 크크크 두 분 다음 주에도 기대합니다 이렇게 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같은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 서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3012님, 와우, 저 바나나킥 받아서 주말에 TV 보면서 맛있게 먹었어요. 크크크크. 고맙습니다. 계속 참여할게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오늘도 소개되신 모든 분들에게 하이킥 시그니처 선물 바나나킥 보내드립니다. 집콕 하시면서 맛있게 드세요. 저는 7시 10분에 오늘의 표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먹고 싶니? 아니요. 오늘 밤 202호실, 호텔, 컬러에서 기다리세요. 나는 당신과 한 번 자려고 200위안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내 뒤에서 호텔 문이 천천히 닫혔다. 호아이 씨는 아름다워요. 나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은 밝고 맑습니다. 나는 모두 젖었다. 아니면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시나요? 가세요. 감기 걸리지 마세요. 그는 매우 잘생겼어요. 아름다운 사람들은 18세 때보다 항상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게 만드는 것이 더 쉽습니다. 이렇게 잘생긴 동갑내기 남학생을 만나면 30살 때처럼 긴장되고 당황스러울 것이다. 나는 곧 모든 심리 게임을 마스터했습니다. 두꺼운 검은 뿔테 안경을 천천히 벗고 고개를 들었더니 빗물에 젖어있던 두 눈이 뿌옇게 젖어들었다. 내 손은 그의 맨팔을 따라가다가 천천히 아래로 미끄러졌다가 그의 탄탄한 허리에 멈췄다. 그의 몸은 즉시 떨렸다. 나는 살짝 살금살금 몸을 기울여 귀에 가까이 다가갔다. 그는 가볍게 불었다. 호아이 씨가 예쁘네요. 먼저 샤워하러 갈까요? 갈 수 있어? 나는 화장실에 들어가 가방에 휴대폰을 색칠했다. 그는 QQ 목록을 열고 트루를 찾았습니다. 15분 전에 그녀는 상황이 어떻게 지내는지 묻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호텔 202호에 묵었는데 내 사랑은 혼자 왔습니다. 빨리 위치로 가세요. 몰래 곰을 좋아했던 하이 씨는 한의 말을 받아들여 방에 불을 잠그지도 않고 부적을 켜지도 않은 채 반드시 방문으로 다가와 살며시 문을 밀고 들어왔다. 들어가자마자 일부러 땅에 놓아둔 신선한 바나나 껍질을 밟았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넘어져 물병 전체를 넘어뜨렸다. 아름다운 흰색 셔츠가 물에 반쯤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소리쳤습니다. 화장실에 있던 예쁜 소녀 탄이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는 재빨리 곳곳에 있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밖으로 나가 지상에 있는 사람을 도왔습니다. 그 순간 나는 이 특별한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 불을 켜고 계속해서 카메라를 클릭했다.